이 장면이. 자, 소니가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고 있어. 무도기 때문에 완비사카가 오프더볼 포지션에 있어. 상대 라인은 많이 망가져 있어. 히샬이 뛰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사르를 교육시켜야 돼. 사르야, This is 덕배 타임. This is 덕배 타임. 뭐야? 요 교육이 들어가야 돼. 사르야, This is 덕배 타임. KDB. 축구 어렵네. 요게 바로 어려운 거고. 요거를 시도를 해라. 실패해도 된다. 너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할 짬은 안 돼. 허나 실수를 해도 된다. 이런 완벽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때는 이 안전한 패스보다는 골을 넣을 확률이 높아지는 패스를 해라. 요겁니다. 너는 아직 여기서 이 패스를 넣었는데 패스가 잘못 가서 바람 머리에 걸려서 카운터택을 맞으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제차박을 가야 되는 짬이긴 해. 손흥민이 잘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뭐였어? 맨유전에서 왜 이렇게 손흥민이 잘해 보였지? 라는 이유. 세 번째, 바로 using underlapping fullback and AM. 적극적으로 언더래핑 나가는 우도기를 미끼로 사용했다. 이걸 첫 번째 경기에선 이거를 안 줬어. 손흥민 선수. 진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우도기가 여기서 이거를 미친 듯이 나가고 충분히 이 공을 잡았을 때 그냥 이걸 넣어주면 돼. 근데 이거를 많이 안 줬어. 비교적. 근데 이번 경기 어떻게 합니까? 드리블을 치다가 우도기가 쫙 나가주니까 뭐예요? 그냥 툭 살려주니까 우도기가 뭐합니까? 컨트롤을 하죠. 크로스를 올릴 수 있으면 땡큐지만 상대 센터백이나 혹은 풀백이 커버링을 오니까 우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죠. 그럼 우도기가 이거를 결국 이렇게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은 메디슨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메디슨을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공간이 어디에 생긴다? 생긴다. 근데 브렌트포드전 때는 손흥민이 이거를 살려주지도 않은 것과 동시에 여기 서 있어. 근데 소니가 이렇게 슥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공을 받았고 여기서 상대편이 이렇게 쓱 오고 상대 센터백이랑 얘네들이 오니까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 히샬한테 쓱 먹여주고 뛰어들어가서 히샬에게 리턴을 받으려고 했는데 히샬의 리턴이 아쉬워서 공을 못 받은 장면.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이 진짜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우도기와 메디슨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할 때 그냥 믿고 다시 빨리 받아서 돌파하면 되는.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많이 안 썼어. 이 우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어.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많이 사용했어.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왔다. 왜? 우도기가 저기서 공을 잡으면 그 공을 쉽게 잃어버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힘도 되고 스피드도 되고 드리블 능력이라든가 소유 능력도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줬다가 다시 받기만 해도 손흥민에게는 엄청난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 이거를 브렌트포드전에서 누가 잘했죠? 소니가 나가고 페리시치가 들어와서 페리시치가 그 15분 동안 이거를 잘했던 거. 결국 손흥민은 저기서 한두 번씩만 주고받으면 손흥민에게 진짜 많은 기회가 생긴다. 지금 손흥민에게 우도기가 공을 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딱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도기가 슥 떼어주고 메디슨이 슥 나와. 그래서 여기서 소니가 브렌트포드전 때도 뭘 했으면 되냐? 여기다 공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그러면은 우도기가 이렇게 나가고 메디슨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는 얘가 이걸 막으러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얘는 얘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손흥민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어떤 장면이 나올 수 있냐? 우도기가 등을 져서 여기서 왼발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도기가 라펠로페냐를 쓱 한 바퀴 돈 다음에 이거를 손흥민에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도기가 라펠로페냐를 쓱 돌아서 이 수비수까지 얘한테 오면 메디슨이 이렇게 쓱 와서 여기서 메디슨한테 이 패스를 주게 되고 메디슨이 여기 서 있는 손흥민한테 주던가 아니면 여기서 히샬이 뭐합니까? 침투하는 걸 보고 메디슨이 히샬에게 킥을 때리고요. 히샬이 헤딩으로 떨궈주는 거를 소니가 받아서 팅할 수도 있는 거. 진짜 많은 옵션들이 이거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생긴다는 거. 근데 뒤로 간다는 거. 이게 브렌트포드전의 차이였어요. 이런 장면이죠. 공이 들어왔고 우도기가 뛰고 있을 때 이런 거를 그냥 아웃사이드로 툭 아니면 왼발로 그냥 툭 살려놓고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손흥민이 이렇게 뒤로 가는 플레이가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칠 거였으면 여기서는 요 패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쉬웠어요. 브렌트포드전에서. 근데 이게 많이 좋아졌고 그 15분 동안 페리시치가 보여준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공이 들어왔을 때 뛰고 있는 우도기를 보고 슥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도기가 이 공을 잡아서 다시 리턴을 해주면 여기서 페리시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크로스를 올릴 수 있고 페리시치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나 많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만약에 치는 걸 선택을 했으면 치고 들어가다 보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2대1 주고받고 나올 수도 있고 튀어나오는 사르 보고 2대1 매겨서 누구 막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더래핑 나가는 우도기를 미끼로 사용하고 본인을 위해서 그 타이밍에 내려와주는 메디슨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사용해서 그 둘로 인해서 나오는 공간을 침투하면서 공을 받는 플레이를 해야만 한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리고 네 번째 손흥민이 진짜 이제 마지막 더 잘해지기 위해서 필요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We need 김덕배 같은 미드필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문더그 이 미친 양반아, 무슨 김덕배를 찾냐, 토트넘이 김덕배를 어떻게 데리고 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토트넘에 덕배가 없잖아, 너 왜 개소리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허나 문도그는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지, 그냥 하나 던져놓고 내가 백업할 수 없는 자료로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덕배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건 뭐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김덕배가 하는 장면들을 연출해내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맨유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장면을 백업하는 장면이지만 보세요.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나가고 있고 소니에게 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소니에게 이렇게 공이 주어졌을 때 소니의 플레이를 한번 보세요. 패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손흥민에게 왔어요. 그럼 첫 번째, providing with, 넓이를 제공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우도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볼 리텐션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using the underlapping fullback, 사용했죠. 언더래핑하는 풀백. 그 다음에 우도기가 라펠로페니아 돌아가지고 뭐합니까? 손흥민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공을 잡아서 어떤 플레이 나옵니까? using the striker 나오, 이타적인 플레이. 그 다음에 staying positive, 긍정적인 플레이 나오고, 여기서 패스만 좋았더라면 칭찬스까지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구에서 잘하기 위해선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손흥민의 장점이 있죠. 이런 장면에서 일단은 이번 주 토트넘 미팅은 메디슨, 사르, 비수마, 얘네들한테 공격을 한번 해야 돼. 디스나, 너도 경기력 굉장히 좋았고, 사르야, 너도 너무 잘한 거 알아. 그 다음에 수마야, 너도 너무 축구력, 경기력이 좋았던 거 알아. 근데 니네가 발전해야 되는 게 있다. 어떤 거냐? 상대 라인이 이렇게 높거나 카운터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손흥민의 발밑이 아닌 패스가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 공간에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게끔 패스를 해야만 한다. 이거를 교육하면 돼요. 비디오로 이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면, 그러면 이 선수들이 할 수, 이거를 축구를 지금 20년을 이상을 했고,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이 패스를 못 넣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찰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했을 때 뺏길까봐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패스를 넣었다가 뺏길까. 그래서 요거는 뭐가 필요하냐, 포스테코글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또 다른 장면 봐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1대1을 걸고 쓱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언더래핑 나오는 메디슨 사용하고 상대 수비 2명이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자, 요 장면 또 얼마나 좋아. 메디슨이 넣어주고 우도기가 띄워주고 그냥 살려주고. 상대가 수비가 적어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손흥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요소들을 이제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도 손흥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을 때 이강인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면서 파비앙 루이스한테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요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소니에게 경쟁을 줘줘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장면이에요. 자, 소니가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어. 우도기 때문에 완비사카가 오프더볼 포지션에 있어. 상대 라인은 많이 망가져 있어. 히샬이 뛰어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사르를 교육시켜야 되는. 사르야, This is 덕배 타임. This is 덕배 타임. 요거야. 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사르야, This is 덕배 타임. KDB. 축구 어렵네. 요게 바로 어려운 거거든. 요거를 시도를 해라. 실패해도 된다. 너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할 짬은 안 돼. 허나 실수를 해도 된다. 이런 완벽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때는 이 안전한 패스보다는 골을 넣을 확률이 높아지는 패스를 해라. 요겁니다. 여러분, 너는 아직 여기서 이 패스를 넣었는데 패스가 잘못 가서 바람 머리에 걸려서 카운터택을 맞으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재차박을 가야 되는 짬이긴 해. 지금 이거 자막 깔려가지고 토트넘 미팅에 나가고 있으니까, 사르야, when this happens in this situation, all you have to do is look for Son. Look at the spaces. Fucking put the ball in there and Sonny scores and we win the game. Okay? Easy. 이거예요, 딱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르가 축구 어렵네. 요거 되는 겁니다. 요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와요. 근데 요 장면에서 사실 손케디오가 완벽히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케인이 요런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소니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 하리케인은 이걸 봤다는 거죠. 하리케인. 자, 볼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냐. 하리케인. 또다시 어딨냐. 이런 거. 메디슨아, 봐봐. 이게 메디슨이라고 칩시다. 소니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 이 패스 실패해도 된다고. 넣어주라. 경쟁만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소니는 이긴다. 소니가 뛰어들어가고 있어. Same position as 사르. 사르야, 이거야. 프리린. 이걸 넣기만 하면 돼, 사르야. 그냥 보지도 마. 그냥 앞공간, 상대편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그냥 대충 감아서만 차면 소니에게 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거 한 가지는 뭐냐, 그 해리케인은 이 패스가 잘못 들어갔을 때 손 한번 올리면서 미안하다, 요거 한번 하면 되는데, 사르야, 너는 뒤질나게 뛰어야 돼. 그래서 사르, 메디슨, 우도기, 그 다음에 가끔가다 비수마, 이런 선수들이 그냥 가서 차주는 패스, 요거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손흥민은 득점도 올라가는 건 한순간
순간 그 선수들이 요 패스만 넣어주는 순간 한 경기에 요런 패스가 3-4개만 나오게 되면 손흥민 득점이 올라가는 건 한순간. 공 한번 뺏기고 열심히 뛰어도 되니까 한 경기에 사르 3개에서 4개를 하는 걸 미션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슨, 비수마 이런 애들한테 한 경기에 3개에서 4개만 이런 패스를 해라. 3개에서 4개만. 그럼 이 중에 1개가 성공을 하겠죠, 각자. 그죠? 3개에서 4개를 시도하면 1개를 성공할 거고, 그러면 총 메디슨 1개, 사르 1개, 비수마 1개면 손흥민도 한 골이 나온다. 3번을 받으면 한 골은 나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패스를 넣죠? 상대가 어차피 카운터 어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안 나온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이 패스들은 상대한테 크로스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패스가 아니라 그냥 볼이 아웃되거나 그냥 상대방 골키퍼가 공을 잡거나 혹은 재수가 좋으면 코너킥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상대한테 카운터 어택까지 그렇게 크게 주는 선택이 아니. 그래서 이걸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어시스턴트다 였다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서 미팅을 바로 진행하고 훈련이 끝나고 메디슨, 사르, 비수마 데리고 손흥민을 띠끼진 않아요. 왜냐면 손흥민 쉬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손흥민 대신에 솔로몬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뛰게 하고 마네킹 세워놓고 얘네들이 패스 연습 10분 정도 하고 들어가게 한 습관을 만드는 거야. 솔로몬 뛰는 거죠. 그럼 솔로몬 뛰면서 또 골도 넣고 기분도 좋아지잖아, 우리 솔로몬.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감독님이 나 관심 가져주시나? 감독님이 나 이렇게 코치 통해가지고 개인 레슨까지 시켜주시고 기분 좋은데? 그냥 기분만 좋은 거야. 근데 솔로몬은 뭐 해야 돼? 맨 다리만 하고 있는 거야. 지난 시즌 히샬리슝이 하고 있던 것처럼 라인에 서서 그래서 감독님 저도 몸 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컨디션 좋아요 하고 있는데 포스테콜로가 저 새끼 좀 들어오라 그래라 벤치로. 몸을 씨발 몇 시간째 푸는 거야. 그만 풀라 그래. 교체 5개 다 썼어 임마. 어디 네가 소니의 자리를 위협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이런 축구 윙어의 골과 어시스트, 이거를 또 봐야 돼. 대망의 공격 포인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바라는 거는 너무 비현실적. 또 득점왕하는 소니, 또 이거를 너무 바라고 있어. 이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말 어려운 거다. 왜냐?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아니라,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소니가 다시 한번 득점왕을 하는 날이 오기는 솔직히 힘들 거예요. 홀란드를 어떻게 제쳐? 그래서 요거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구를, 과르디올라식 축구를 모방해서 축구를 하는 팀들의 윙어들의 스탯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비교 분석해야죠. 그죠? 첫 번째 타자 누굽니까? 맨시티의 그릴리시. 22-23 시즌 28경기를 뛰었고요. 5골 7어시밖에 안 했어요. 근데 최고의 시즌을 보낸, 골과 어시스트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 어시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좋은 모습들, 이번 맨유전 때 보여준 영향력을 손흥민이 매경기 보여주면 손흥민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지 않아. 무조건 골을 많이 넣는다고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맨유전 때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들을 이번 시즌 내내 36경기, 37경기, 38경기를 보여주면 결국에는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베르나도 실바 22-23 시즌 34경기 4골 5시밖에 안 했어. 엄청나게 이 선수들이 잘했지만 결국에는 이 축구에서 여러분들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굳이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기대치가 그냥 너무 높은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뿐입니다. 하피냐, 다 리그 우승을 한 선수들이에요 여러분들. 리그 우승. 하피냐 36경기 7골 7어시스트. 그죠? 다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축구에서 윙어들이 사실상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분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자, 봐보세요. 다음이 누구냐? 마르티넬리. 22-23 시즌 36경기 15골 5어시스트. 마르티넬리. 이 선수들은 애초에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 마르티넬리. 그리고 다음 타자가 누가 있냐? 바로 부카요 싹 14골 11어시스트. 그리고 손흥민은 득점력이 있는 선수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토마 카오루와 솔리마치. 이 두 선수 비교를 안 할 수가 있죠. 미토마 카오루가 지난 시즌 33경기 7골 5어시스트, 솔리마치가 7골 7어시스트. 지난 시즌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마 마우르나 솔리마치가 지금 셉세비아 소니랑 뛰는 역할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7골밖에 못 넣은 건 미토마 카오루의 득점력이 아직 좋지 않아서요. 여러분, 미토마의 득점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7골이고 솔리마치의 득점력이 탁월한 게 아니기 때문에 7골인 겁니다. 그죠? 근데 부카요 사카라든가 마르티넬리의 득점력이 조금 더 좋으면 15골, 14골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여러분들 평균치를 내면 어떻게 되냐? 이 축구를 하는 윙어들의 한 시즌 평균치예요. 8.5골, 6.7어시스트. 이런 전술을 쓰는 팀들의 평균 윙어들의 골 숫자는 한 시즌에 8.5골이고요. 평균 어시스트는 6.7.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소니가 충분히 이 전술에서 10이 가능하다. 소니가 긍정적이게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솔직히 불안했어.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게 뒤에 5가지 요소를 다 살리면서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가능성이 역시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도그님 외모가 너무 좋아서 일이 성실할지는 몰랐는데요. 자꾸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문도그 외모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외모랑 다르게 분석은 집중해서 한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내 외모가 어때서? 이렇게 생기면 열심히 살면 안 돼? 아니 그럼 차두리 선생님은 외모가 안 험악해? 여러분들 차두리 선생님도 문신 많으시고 빡세신데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의 지난 시즌 여러분들 데이터는 10골 6어시였어. 콘테식 수비하는 팀에서 손흥민의 스탯이야. 패스 3개 4개 제대로 하기 힘든 팀의 스탯. 어마어마한 거죠. 패스 3, 4개 제대로 하기 힘든 팀의 스탯인데 소니는 10골 6어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소니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10-10 가능. 근데 소니가 진짜 터진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 정도 생각합니다. 소니가 진짜 이번 시즌 터진다 하면 17 플러스 골로 할게요. 이 위로 두드리니까 17 플러스 골 7어시. 왜 이렇게 생각하냐? 왜 7어시냐? 골 넣을 친구들이 없어. 이번 시즌 어시 많을 것 같죠? 이번 시즌에 어시스트가 많을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한마디 할게요. 지금 또 이렇게 맨유를 잡으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맨유를 잡은 토트넘 4위 경쟁 불타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아니다. 아니, 무슨 한 경기 이겼다고 갑자기 4위 가능하다야.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4위를 하려면 몇 골을 넣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60에서 70골은 넣어야 돼. 아니면 30골 이하로 실점 이렇게 해야 돼요. 60에서 70골을 넣거나 30골 이하로 실점을 해야 돼. 그러려면 보세요. 소니가 터졌어. 17골 넣었어. 그죠? 그 다음에 소니가 7개 어시했어. 그래서 7개 어시스트를 그냥 메디슨한테 해주거나 셉셉이한테 해줬다고 할게요. 그래서 메디슨 3개 셉셉이 3개 그 다음에 히샬리숑 1개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총 소니로서 일어난 골이 몇 개냐? 24골이죠 여러분들. 24. 그럼 나머지 70골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46골 어디서 찾을? 문도그야 소니가 케인처럼 30골 넣으면 되잖아. 이응이 만약에 이번 시즌 소니가 30골 넣죠? 내가 여기다 흥민손 박을게요. 그러면 이 46골이 여러분들 보세요. 46골 중에 히샬이 몇 개 할 수 있냐는 거. 히샬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21골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46 마이너스 20골 아까 왜냐면 저기다 한 골 더해진 거니까 하면은 이제 26골 남았어. 26골 중에 뭐 센터백들 3골씩 넣었어. 얘네는 아직 월클 센터백들이 아니기 때문에 3골씩 못 넣을 거야. 4골이나. 그러면은 이제 20골 남았어. 메디슨 좀 했어. 메디슨이 조금 해서 4골 더 넣었어. 그래서 메디슨이 7골이야. 그럼 13골 남았어. 13골 어디서 찾아? 진짜. 그 자살골 그래. 자살골 2골. 그래. 11골 남았어. 11골 남았어. 그 다음에 갑자기 비그바가 포그바가 되어서 2골 넣었어. 그래서 이제 9골 남았어. 야, 9골 어디서 찾을? 페리시치가 9골 해야 돼. 페리시치가 9골 해줘야 돼. 근데 벌써 소름 돋는 게 뭐냐? 브라이트는 2경기 동안 8골 넣었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시즌 70골이 아니라 이게 80골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 70골이 아니라 80골이 될 수도. 그러면은 나머지 10골은 어디서 찾아? 나머지 10골은 어디서 찾아? 진짜 이게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도그의 예상은 소니가 17골 플러스가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은 토트넘은 딱 유로파 혹은 유로파 컨퍼런스. 소니가 17골 플러스를 넣었을 경우야. 소니가 17골 플러스 골을 넣었을 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냉정히 현재 토트넘 스쿼드로는 있지 않을.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4위 안에 든다. 그럼 대단 우리 팀손을 햄스에서 볼 수 기쁘다. 근데 브라이튼도 2경기밖에 안 했는데 비약이 좀 있네요. 인터스텔라 장님, 저는 브라이튼 축구를 지난 1년 동안 매 경기를 다 봤고 브라이튼의 38경기를 리플레이로 3번씩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38경기를 본 게 아니라 114경기를 본 거죠. 브라이튼 경기. 브라이튼 축구는 미쳤습니다. 브라이튼은 제가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브라이튼은 말도 안 되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뽀로나 황로얄 토마한테 썰릴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포로랑 황로얄이 그냥 45분 죽어라 90분 뛰듯이 뛰고 황로얄이 45분 죽어라 뛰어서 막아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 진짜 포로 45분 주고 황로얄 45분 경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조기축구회처럼 여러분들 포로 30분 황로얄 30분 그다음에 산체스 혹은 탄강가 30분 해서 그냥 옐로우 한 장씩 무조건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미토마를 지우는 거 아니 이상은 쉽진 않을. 담궈야지 어떻게.
그럼 산체스 5분. 오케이. 산체스 5분, 탄강가 5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까지 끌어. 황로엘이 그러면 예를 들어 40분 뛰고 포로가 40분 뛰고 이제 10분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탄강가 5분 하고 빼. 그다음에 산체스 5분 빼야 돼.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이장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하면 교체 카드가 3개가 쓴 거죠, 오른쪽 백에. 근데 내가 포스테쿨루 감독님을 여러분들 조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포스테코 감독님이 만약에 브라이튼 경기를 한다. 그래서 우도기를 우측 풀백으로 돌리고 페리시치 윙백 넣어버리고 혹은 벤 데이비스 윙백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난 진짜 4위권 도전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 저는 여러분들 진짜 또라이입니다. 예,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또라이여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거든. 진짜 우도기면 미토마를 잡을 수도 있어. 아예 미토마가 드리블을 못 치게 그냥 딱 박아야 되는 거지. 드리블을 아예 못 치게. 예, 어차피 뭐 아니면 도거든. 그리고 제가 왜 토트넘이 4위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블 스쿼드가 반더벤 다치는 순간 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반더벤이. 솔직히 메디스는 여러분들 로셀소로 어느 정도 대체 가능. 어느 정도 진짜. 그다음에 우도기는 그냥 레길론 45분, 벤 데이비스 45분. 대체 가능. 레길론 45분, 벤 데이비스 45분. 이렇게 해서 가능해. 근데 반더벤 다치는 순간 여러분들 비상! 바로 그냥 비상이에요, 여러분들. 야, 다치는 순간 누가 나와? 산다라인이야, 여러분들. 경기 중에 똥 싸러 갈 수 있어. 콘테가 지난 시즌 이 스쿼드로 4등한 거는 기적이고 무린유가 카라바오컵 결승전 간 거는 기적이다. 근데 가장 큰 부적이 레비였다. 기적을 이기는 부적. 그게 레비예요, 여러분. 기적을 이기는 부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레비입니다. 레비가 바로 무린유 경질 그걸로 이어서 토트넘산 메이슨 감독 치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메이슨 넣어버리다니. 미친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 토트넘은 해리케인 판 돈으로 선수 안 사면 끝나요. 해리케인 산 돈으로 어느 자리 메꿔야 되냐. 중앙 수비수 1명 무조건 단단한 애 데려와. 중앙 수비수 단단한 애 1명, 공격수 1명, 그 다음에 사르자리 1명. 그리고 진짜 4위권 안에 경쟁을 하고 싶다 하면은 호이베르, 달래서 킵 요거 해야 되면 이 선수들을 팔고 처분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처분해야 하는 선수 은돔벨레. 그 다음에 난 스펜스 얘 처분하고 난 다이어는 킵. 전 다이어는 킵해야 된다고 생각. 세센용 얘네 3명 처분하면 플러스 해리케인 판매한 다이어는 일단 남아야지. 생각해봐 여러분들. 반더벤 다쳤어. 그 자리에 새로 영입한 친구가 들어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로메로가 퇴장당했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산체스 45분 다이어 45분 써야지. 얘네 90분 어떻게 막아. 그 다음에 지금 토트넘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 있는 감독이라면 다이어도 정신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루카쿠 영입 개추천. 토트넘이 루카쿠 사야 된다고 생각. 모두가 루카쿠를 비판하고 모두가 루카쿠를 비난하지만 루카쿠 오는 순간 까꿍이는 소니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샬리숑 못하고 있나? 지난 시즌보다는 출발이 괜찮아. 이샬리숑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지난 시즌보다는 출발이 괜찮다. 일단 적어도 2경기 선발로 뛰었다. 지난 시즌 한 골 넣었어요. 히샬리숑 조금만 봐주면 잘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렇게 소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포스테글루 축구 혹은 현대 축구에서 많이 쓰는 전술에서 윙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치들이 필요한지 요거에 대한 소능민의 이야기